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제2요구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400 제가 알기로는 400 지금 59일째 그렇습니다. 459일, 그러니까 460일째가 됐네요. 460일째 정부가 해온 일이 그동안 뭐가 있었을까? 그래서 한 것이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거부는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바 있었는데 어제 당당히 거부했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가, 대통령직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그 대목을 짚고 분위기를 좀 바꿔서 강원국 교수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포커스,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포커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길 거부하는 것인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좀 무겁네요. 참사 460일째 대한민국 정부가 유가족들을 위해 해온 일이라고는 특별법 제정도 이렇게 거부하고 유가족이 설치했던 시민 분향소를 위협마저 하고 정부가 마땅히 졌어야 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개인의 불행과 잘못으로 그동안 전가해 온 것 뿐입니다. 저희 11에서도 한번 모셨었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님의 말씀이 기억에 납니다만 그때도 지금도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누구 하나 유가족들에게 친절한 설명을 하는 사람은 없다. 왜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일까? 159명의 무고한 희생, 길을 걷다 목숨을 잃어야 했던 도의적,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진 우리 국가의 공직자는 이게 사실입니다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최근에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 아주 뒤늦게 1년이 넘도록 재판에 넘기지 않다가 불구속 기소한 것을 제외하곤 어느 누구도 이 사태에 대해서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진 적이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유가족들의 말씀처럼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고 그 진상규명을 그동안 이 정부는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특별법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유족의 바람. 대통령은 왜 대체 이 법마저 거부하는 것일까? 기존에 행사했던 거부권과는 또 다른 무게가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유가족들이 1년 반을 거리에서 절규하면서 만들어진, 심지어 이 추운 겨울에 우체투지라는 것을 행하면서 코끝이 아스팔트에 닿아 그들의 절규가 대통령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던 걸까요? 수차례 대통령은 사과, 유감, 그들 입장에선 매일 같은 조문을 했다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의 사과는 모두 다 거짓이고 헛말이라는 것이 저는 이 거부권을 통해 드러났다고 봅니다. 정부가 밝힌 공식 입장을 보면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했다라고
한덕수 총리가 말했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과연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아마 다른 데 있지 않을까요? 이 특별법은 정치적이다.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법이다.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아마도 이들의 죽음은 국가가 방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불행,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하려는 그들의 마음 때문은 아닐는지. 돌이켜보면 국회 협상 과정에서 이 대통령실의 요구는 여당을 통해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밝히기로는 이 협상이 끝나서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유족들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군요. 통과된 것은 잘된 일이나 그 협상의 내용이 유족들에겐 매우 불충분하고 유족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내용이 많아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박수 쳐줄 일이나 민주당에게 박수 쳐주기가 힘들다. 이 말인즉슨 대통령실과 여당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특별법이었다는 겁니다. 진상조사는 4월 총선 이후에 하고 특검, 이런 수사와 기소 절차는 조사 이후에 판단하기로 한다. 참사의 원인과 각 기관 대처의 적절성을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양보됐던 법안이었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법안 통과, 협의 과정 이런 것들을 국회가 미뤄온 것에, 특히 국민의힘이 미뤄온 것에 대해서 유가족들께서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느끼셨을 것이고, 어찌됐든 국회를 통과해야 또 대통령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고요.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중재마저 물리치고 본회의에서 퇴장한 채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마도 국민의힘은 적어도 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이 총선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내심 신경도 쓰고 겉으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애초부터 이 조사나 이태원 특별법을 받아들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찬성 여론이요? 70%에 육박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한 사과 70%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젠 대통령의 언행을 보아하니 대통령의 자격이 과연 있는 걸까?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을 혹시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이후에 불교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불교 행사에 참석해서 부처님의 자비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뒤 불교 행사에서 자비를 이야기한다. 이마저도 앞뒤가 맞는 것 같지 않아 매우 씁쓸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소통, 공감, 위로 이런 것들이 상실돼 버린 대한민국에서 글쎄요, 이런 특별법마저 거부하는 상황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이제 자신이 없습니다. 이태원에 갔을 뿐인데 자식을 잃은 슬픔, 이것을 우리 사회는 진정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양보도 베풀지 않고 어떠한 측은지심도 갖지 않고 서로 이해득실의 잣대만 따지는 비정하고 폐륜적인 정치. 아무리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치권이라 하더라도 이쯤 하면 과연 국가는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도 이 문제를 풀어갈 해법은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쌍특검이라고 부르는 법안과 동시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왜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가? 또한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갔다가 자신의 아들 최수근이라는 이 병사의 싸늘한 죽음을 봐야 했던 부모의 심정, 또 그 진상규명을 덮으려고 하는 수사 무마 의혹은 여전히 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지 모릅니다. 4월 최승훈 상병 특검과 관련돼서 이 법안이 또한 대통령에게 전달된다면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기존에 거부했던 법안들과는 너무나 무게가 제 자신에겐 달랐던 법안인지라 어제 그 거부권, 오늘의 유가족들의 표정은 더없이 오늘 비통하게 만듭니다. 정부의 이런 태도가 저는 혹 유가족들을 향한 혐오를 촉발하고 부채질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또 유가족들의 이런 집회와 목소리를 한낱 정치라고 규정하여 맞불 집회를 하려고 하는 어떤 집단들, 어떤 세력들, 그런 SNS가 이미 제 스마트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가족을 조롱하고 유가족을 혐오하고 자식을 잃은 슬픔은 공감하지 않고 이를 정치 집회로 규정하는 어떤 사람들. 우리는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오늘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윤석열 정부의 2년을 살아오면서 이건 이제 어떤 정치 얘기라기보다는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말, 글 이런 평가를 많이 부탁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강원국 작가님이 1년차 때, 대통령 취임 1년차 때는 왕왕 방송에서 그런 평가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2년 차가 이제 됐고 곧 2년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뭔가 달라진 점이 있는지, 그리고 강원 작가님이 윤 대통령을 바라보셨을 때 부족했던 점들이 좀 수정 보완이 돼가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1년차 때보다 더 참혹해졌죠. 더 안 좋아졌습니까? 그나마 어떤 일말의 기대도 다 무너졌고, 1년차 때 한겨레 신문에 전면 인터뷰 뭐 하고 그랬을 때, 제 고등학교 원사님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정말 몇십 년 만에 연락하셔서 잘 봤다. 네가 내 제자인 게 자랑스러워서 이거를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다 돌렸다. 그때 되게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제 2년차 되면서 뭐 2년 이제 다 돼가죠. 결국 우리 국민은 이제 대통령의 말과 글을 통해서 대통령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그분 마음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우리가 네. 어디 용산에 가서 옆에서 지켜볼 수도 없고 예. 결국은 이제 말을 듣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약간 그 공인의식이 없지 않나. 예. 공인의식. 예. 자기가 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아직 좀 그 체화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 대통령답지 못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대통령이라면 겉으로라도 예. 국민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에 있어서 예. 오만하면 안 됩니다. 불손하면 안 돼요. 예. 낮은 자세로 국민을 대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자세와 태도인가. 그리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예. 저는 기본 자세가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얘기하셨지만 억강부약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분들이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정치의 목적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약자들은 늘 당할 수밖에 없고 이 우리 사회는 정글이 되고 약육강식이 되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 결국 약자들을 보살피고 그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끝없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 그런 역할이 이제 정치고 그러다 보면 또 힘을 가진 사람들은 지 멋대로 이제 하게 놔두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제어하고 하는 그게 이제 정치하는 이유인데 예. 과연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모든 말이 담긴 내용들이 예. 뭐 저는 이제 그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리더는 저는 가장 기본 덕목이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 예. 그래서 맨날 남 탓하고 사과할 줄 모르고 예. 자기 일이라고 생각 않고 자기가 잘못된 그 자기 장관이 잘못해도 다 자기 잘못이고 다 잘못인데 예. 그것을 잘못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결국 책임감의 결여 정도가 아니고 결핍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참 그러네요. 1년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2년 차가 됐고 이제 2년을 앞두고 있는데도 작년에 평가하신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안 좋았고 이제 이것을 평가한 어떤 토대는 대통령의 말과 글 이런 거를 보셨을 때 느끼신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뭐 취임사, 신년사 뭐 이것저것 다 아마 찾아보시긴 힘들었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다 보시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대통령의 뭐 신년사라든지 대통령이 직접 뭐 이렇게 작성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어쨌든 잘 다듬어져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쓰는 어휘라든지 이 정부가 강조하는 단어들 그 말과 글에 무게가 실리는 지점들이 있을 텐데요. 그 방향이나 그런 어떤 뭐랄까 그 방향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동의하시는 편이세요? 어떻습니까? 아니 우선 그 이분이 그 사실관계를 잘 모르시는 부분이 때때로 많은 것 같고 학습이 되지 않고 되게 그분에게서 나오는 말이나 글의 그 원천이 저는 그게 그 문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텍스트. 그러니까 보고 문서라든가 책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걸 읽어야 된다는 거죠.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학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출발점 자체가 제가 보기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공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2년차 되면 1년차보다 나아지고 성장해야 되는데 제자리 걸음이고 그 답습을 하고 계속 그런 걸 보면 일단은 이제 자기가 공부한 자기 안에서 나오는 말의 비중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마디를 한다 그러면 10마디 저는 그게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10마디 다가 자기 말이면 그 말은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10마디 다 해요. 남의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귀동냥으로 들은 거, 예. 남이 이런 말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서 충분히 숙성되고 검증된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예. 위해서 공부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이게 좀 시스템이 아직도 좀 잘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 예, 그게 본인이 이제 공부도 않고 뭐 그럴 뜻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관심이 다른 데 가 있고 예. 그러시다면 연설 비서관 이 연설 쓰는 그 시스템을 잘 갖추고 예. 거기에 따르고 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저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은 예. 이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고 이게 뒤죽박죽 그냥 생각날 때 툭툭 던지고 예. 가져온 거 막 찍찍 고치고 예. 그때 예. 예. 그러면 이제 아래에서는 갈팡질팡하게 되고 예. 계속 이제 어떤 일관된 방향을 예.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일관성도 없어요. 말이 자꾸 바뀌기도 하고 예. 또 어떤 그 말의 목표도 없는 것 같아요. 어디를 향해 가는지 어떤 지향도 밑에 사람들이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 이분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 예.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시는지 예. 이것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뭔가 이제 초안을 써서 드리면은 그때 기분에 따라 이분의 어떤 그거에 좌우되면서 말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런 것은 정말 위험한 거죠. 그렇게 되면. 말과 글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랄까 원천 소스이고 이제 예를 들면 연설이라는 카테고리 뭐 토론할 때 하는 어떤 말투나 태도 다 카테고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쭉 보시면 어떤 현장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뭐 자리가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따 뭐 민생 토론회는 또 어떻게 혹시 보셨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일 이제 궁금한 거는 뭐 글 이런 부분은 뭐 이제 시스템적으로도 좀 미비하고 학습이 안 돼 있다 좋습니다. 언어 구사 능력이나 그리고 실제 제가 알기로는 이 진짜 인생 공부 이외의 책이 말하기의 태도라는 책 준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들었거든요. 어이구,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말도 중요하지만 말하기의 태도도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언어 구사 능력, 말하기의 태도 이런 거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이건 빵점도 아니고 이건 정말 왜 그렇게 낮게 아니, 평가하십니까? 보통 사람도 그렇게 안 쳐. 뭐 말을 할 때 예. 어디다 발 올려놓고 말하고 아. 반말 찍찍하고 예. 말에 막 감정을 섞어. 저는 화와 분노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분노하실 때 분노하셨어요. 많으셨죠. 예, 많이 하셨어요. 예. 많이 하셨는데 예. 그건 공적인 분노고 예. 개인적인 화. 기분 나빠서 예. 네가 나한테 감히 예. 뭐 이런 화. 그거는 공적 자리에서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연일 뭐 밖으로 뭐 언성이 막 고함 소리가 경노한다라는 경노 표현들이. 뭐 대노 이 계속 그게 다 말하는 태도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 앞에 가서 누가 제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듣는 게 안 돼 있어요. 들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예. 들으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도 몰라요. 듣고 싶어 하는 얘기. 예를 들어서 위로를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아니면 자신감을 심어주고 예. 아니면 내가 모르는 걸 알려주고 예. 이런 말을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는데 예.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듣고 싶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거기에 의도가 담겼다기보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말들을 듣고 싶어 하는지. 예.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 이제 말의 분야가 연설도 있고 토론도 있고 대화도 있고 다양합니다. 예. 근데 이분은 일방통행식 말하기에 특화돼 계세요. 그러니까 토론 안 됩니다. 대화 안 돼요. 예. 토론 대화를 하려면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들어야 되고 예. 그것에 반응해야 되는데 예. 그 취임 초기에 당분간 그때 했던 그런 게 이제 질문에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도어 스태핑이요. 도어 스태핑 무슨 출근 전 뭐라고 뭐 다만가 뭐 출근길 약식 회견. 그거는 중단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거에 약합니다. 그 본인은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말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먹혔거든. 검사 시절에 부하들 앉혀놓고 술 먹으면서 장광설 늘어놓으면은 와 우리 그리고 이제 국민도 사실 속았죠. 나는 뭐 조직에 충성하니 뭐 이런 말. 그 말도 이제 본인의 말은 아니에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조직에 충성합니까? 뭐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이었는데 그런 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데는 굉장히 익숙하고 능숙하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말을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말이 길어지고 많아지고 쓸데없는 듣기 싫은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하고 말 실수를 하게 되고 말에 여러 해석을 낳고 구구한 해석을 낳게 되고 그거를 그 책임을 국민한테 돌리고 니들이 잘못 들었다고 그러고 나는 그렇게 말 안 했. 그럼 어떻게 말했는지를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니 그 말도 얘기를 안 해주시고 맞습니다. 틀렸다고만 계속 그러니까. 아니 그럼 바이든이라고 안 하셨으면 본인 입으로 본인은 아실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는지. 근데 그거를 홍보 수석이 그냥 해석한 거 아니야. 들어보니까 난리맨이더라. 그럼 난리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본인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원래 말이라는 것은 하기 전보다 한 후에 더 점수도 따고 호감도 올라가고 신뢰도 더 생기고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듣기 전보다 들은 후에 나에게 보탬이 되고 뭔가 내가 얻는 게 있는 말을 해줘야 되죠. 이 두 가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고 듣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근데 이거는 둘 다 안 돼요. 본인도 손해야. 말하고 나면은 오히려 말로 인해서 피해를 봐. 설화가 생겨. 그리고 듣는 사람도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야. 계속 듣고 싶은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들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얘기하잖아요. 사과하고 해달라고. 근데 안 하잖아, 끝까지. 하고 싶은 얘기만 하잖아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 찾아오신 시간 중에 가장 격앙되셨습니다.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강홍 작가님의 유튜브 영상 모든 클립을 찾아보시면 부제가 제 눈엔 다 보이는데요. 이 동영상이 너무 알려지진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이 꼭 달립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강의 끊기고 다 끊기고. 그렇죠. 밖에서 비즈니스를 또 하셔야 되는데 너무 또 이제 뭐랄까. 아니 비즈니스가 아니고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비즈니스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비즈니스가 뭐 더 벌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바이든 날리면 얘기해 주셨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취임 초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5월 11일에 취임을 해서 그게 2022년에 있었던 일이라 2023년, 이제 2024년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 정부가 지나가면 너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설화 중에 뭐 설화라는 표현보다 말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근데 더 생길 겁니다. 더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 말고 혹시 뭐 이제 그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표현은 이게 싫든 좋든 인간 강원국 뒤에 들어왔고 주목하게 됐다. 바이든 날리면처럼 그런 표현이 혹시 또 다른 거 있으신 게 있나요? 2024년, 3, 4년? 알리백. 그건 후보 시절 얘기고. 후보 시절에. 최근에 혹시 뭐 주목했던 대통령의 표현? 그런 것보다 이분이 말이 어디에 익숙하냐면 밀실에서 수면 아래에서 끼리끼리 하는 말에 익숙하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톡에서 뭐 체리따 뭐 하면서 그런 걸로 이제 그 수면 아래에서 했던 것들이 그야말로 일각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슨 그 용산에서 뭐 비서실장이랑 뭐 놔두고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들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기본 바탕은 이분은 그 남 없는 데서 남의 얘기를 하고 자기 편들끼리 얘기를 하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거나 다른 입장, 다른 처지, 다른 편이면은 대화를 하지 않고 안 만나고 이게 이제 몸에 배이신 분이고 또 그런 끼리끼리 하는 말의 그 주 재료도
누구를 깎아내리고 예. 누구를 뭘 하고 공격하고 예. 이런 거지 예.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이렇게 그런 쪽이 이게 일각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 예. 되게 그렇게 유추가 돼요. 평소 그런 말 습관을 가진 분이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말에 굉장히 낯설고 예. 자기들끼리 모이면 막 기가 살고 예. 거기서 밀실에 앉아서 할 때 정말 말이 잘 되고 예. 이제 그런 체질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그 듬성듬성 간혹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데 앞으로 그게 저는 바뀔 것 같지 마구 나올 않습니까? 것 같습니다. 마구나. 아니 절대 안 바뀌고 그대로 가는데 예. 지금까지는 더 나온다? 봉인이 잘 되고 예. 마사지가 되고 예. 뭐 이런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3년 차부터는 2번을 겪어봤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때 예. 3년 차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1, 2년 차하고 3년 차 이후는 전혀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이제 거의 봉인 해제입니다. 예. 그냥 밖으로 막 나갑니다. 막 나가고 예. 그거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3년 차에 꼭 대통령들의 말이나 이런 언행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대통령이 자신감이 붙어서 아니면 어떤 배경 때문에 3년 차부터 뭐가 달라진다고 봐야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예. 이제 그거 갖고 장사를 하고요. 아.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장사해야 되거든. 왜냐면 이분한테 더 이상 뽑아먹을 게 없거든. 예. 이분한테 잘 보여서 예. 이분한테 나올 게 없어. 예. 이제는 내 살 길 찾아야 돼. 그러면 밖에다가 예. 내가 나를 봐주고 나를 끌어줄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해야 되는데 예. 그런 사람에게 이걸 전하는 거죠. 예. 전하고 때로는 내가 이런 얘기를 듣는 위치에 있다. 내가 그래서 그런 것을 자기 과시를 하고 자기 포장을 하고 예.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말들이 계속 나가는 거죠 밖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이제 공직에 있으면 저는 뭐 공직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공직자의 언어와 국민들 앞에 쓰는 언어와 개인 윤석열, 인간 그러니까 그냥 자유인 윤석열의 언어는 완벽하게 달라야 되고 달라야죠.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스타일 그렇죠. 말에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표현해 주신 대로 자꾸 그 말에 어떤 화와 분노, 그러니까 감정이 묻어나는 그런 면모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좀 불편함을 그동안 줘왔다. 이제 그런 대목이 좀 평가하셨던 거예요. 그거를 본인은 네. 되게 장점으로 착각하고 계신 그런 거야. 것 나는 이렇게 같습니다. 소탈해. 난 화낼 때 그냥 니들은 되게 유선적이야. 왜 이렇게 네. 화가 나면 화를 내야지. 그렇죠. 왜 이렇게 화 안 낸 척하고 그래. 네, 그걸 이제 좋게 보는 쪽은 뭐가 좀 인간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야 니들 개인적으로 있을 때 누구 뒷담화 안냐? 욕 안 해? 그렇죠. 예. 나는 그거 하는 사람이야 그냥. 근데 바로 그게 예. 국민 눈치를 안 본다는 거죠. 아, 국민 눈치를 안하무인이라는 거죠. 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쭙는 거 두 가지. 하고 싶은 대로 뭐 하는 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심지어 이제는 그를 지지해 왔던 조선중앙동아라고 부르는 보수 성향의 일간지들조차 제발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3년 차부터 많이 바뀔 건지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만 절대 안 바뀝니다. 다만 아직까지 일단 첫 번째 야당 대표를 정식으로 안 만나줬고요. 두 번째 자기의 반대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자회견을 안 해요. 소통을 하는 거죠. 예, 소통을 안 합니다. 아니요. 소통이라는 게 머릿속에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20몇 년 검사 생활할 동안 소통을 할 일이 없었어요. 예, 내가 받아준 대로 다 썼으니까. 아니 기자뿐만이 아니고 범죄인을 잠재적 범죄인을 놔두고 예. 뭔 소통을 합니까? 예. 그 사람하고 뭘 듣습니까? 그리고 예. 그 사람 사정을 왜 헤아려 줍니까? 예, 그 사람 입장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 전혀 소통할 필요가 그렇게 몇십 년을 사신 거예요. 그럴수록 더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예. 환경에서 예. 소통 안 할수록 예, 말 안 들을수록 예. 됐어 쓸데없는 소리 말아. 예. 너 이거 아니야? 예. 추궁하고 예. 공격하고 예. 이거로 재미를 보신 분이라 예. 덕을 보신 분이라 네.
그걸 몰라요. 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셨으면 그걸 이제 하셔야 되는데 예. 할 생각이 없어요. 안 할 것 같고 네.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야당 대표를 향해서도 뭐 잠재적 범죄자라 만날 수 없다고 그러죠. 아니 검사 생활을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범죄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 범죄자에 다 둘러싸여 사시는데. 최근에 그 최경영 기자 유튜브도 제가 나가신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류의 방송은 이제 앞으로 안 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니 네. 그 책 소개해 준다고 그러지 최경영 기자가 꼬셔가지고. 근데 거기 가서도 어쨌든 이런 정치 얘기 얘기는 유사하게 하셨잖아요. 안 하겠다고 그러시고. 아니 그 생인상으로 하는 막 묻는데 어떻게 해요? 자, 그 연설 비서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대목은 안 짚을 수가 없는데 대통령 연설은 많이들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뭐 이제 기자회견은 소통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연설은 일방적으로 어쨌든 대통령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공직자, 대통령, 지도자로서 묻어나는 품격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지금까지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석상에서의 어떤 연설이랄까요?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서 본 적 없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뉴스에 나오면 여쭤볼 끕니다. 수가 없는데 그럼 그 몇 짧은 돌립니다. 대목이라도 짧은 대목의 연설의 어떤 분위기, 태도 이게 어떻습니까? 연설이요. 연설은 설득이에요. 예. 설득입니다. 예. 그냥 발표가 아니에요. 예. 주장이 아닙니다. 네. 특히 대국민 연설은 그래야 되고요. 근데 설명이 없어요. 설득이 없고요. 그냥 선언입니다. 그냥 일종의 지시입니다. 대통령의 지시예요. 예. 나 이렇게 할 거야. 예. 이렇게 가. 예. 빨리 가. 예. 이거지 왜 그렇게 가는지 예. 가면 뭐가 좋은지 예.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예. 이걸 다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예. 연설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걸 다 해주십니다. 예.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도 소개하고 예. 다 해줍니다. 그런 게 있는 상태에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결정을 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예. 라고 하는 게 연설인데 예. 그래도 잘 안 따라오죠. 안 따라오는데 그래도 좀 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 하는 게 연설입니다. 예. 근데 야, 나 이렇게 갈 거야. 그냥 따라와. 예. 이게 먹힙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최근에 했던 대국민 담화가 그 부산 엑스포 그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하고 나서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하셨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장면은 이제 설득이었다기보다는 그냥 국민들께 드리는 어떤 면목 없음, 사과 정도만 담겨 있어서 그걸 뭐 연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것도 공식 석상의 말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나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말하는 태도부터 이러면서 국민들한테 아니 무슨 옛날 학교 다닐 때 꼰대 선생님들도 그렇게 안 했어요. 아이고 혹시 우리 강 작가께서는 저희가 최근에 오상호 전 의전 비서관을 모셨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이제 이후에 의전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 탁현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워낙에 두각을 드러내서 이 정부 들어서 연락들을 한두 번씩 받으셨더군요. 와가지고 강의나 한번 해달라고 우리 대통령실 공무원들한테. 우리 강 작가님한테 윤석열 정부에서 연설 어떻게 좀 해달라고 연락 온 적 없습니까? 전혀 없고요. 예. 뭐 사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조언을 그러면 짧게라도 좀 해주신다면 아까 말의 동호반복이 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연설 비서관으로 만약에 강원국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부터 고쳐야 되겠다. 대통령이랑 개인을 못 고친다면 저는 이런 자신이 분 못 모십니다. 정말 못 모셔요. 안 모십니다. 제가 우문을 자꾸 드리고 있는데 현답을 요하고 있습니다만. 전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야 최근에요. 저희 시간이 조금 이제 허락된다면 이 부분만 좀 짚겠습니다. 제일 주목받는 사람이 사실 대통령보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글보다는 말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어서 여당 대표이자 또 유력한 심지어 언론에서는 대선 주자로 분류하고 있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
말만 평가해 주시면 좀 어떻게 그분 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대한 비호감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윤 대통령보단 낫단 말씀이시네요. 아니요. 예? 윤 대통령이 오히려 나아졌어요. 더 최악이었어요. 그 반대로? 저럴 수도 있고 저런 경지도 있고 말이 늘 승부예요. 이겨먹기고 예. 저는 그게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주고받음이거든요. 예. 상대를 인정해주고 예. 같이 주고받아야 되는데 예. 일방적인 이겨먹기입니다. 예. 늘 이겨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좀 치기어리다 그럴까? 치졸하다 그럴까? 예. 좀 어린 양 같아요. 예. 아니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언어 구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받아치는 거를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극히 일부 사람들이 또 그거에 열광하고 그러니까 또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계속 저는 계속 그러길 바랍니다. 그분 계속 그러길 바라세요? 그러길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강원국 작가님께서 기사는 요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할 일 했다고 좌천당해서 제가 이곳 부산을 사랑하는 이유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할 일 했다고 좌천당해서 이곳 부산이 나한테 특별한 도시다. 송정 바닷길을 거닐고 산책하고 서면에서 기타 배우고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근데 드러나긴 했어요. 근데 어제자 오마이뉴스 보도로 언중위에 정정 보도를 신청합니다. 저 봤어요. 보셨어요? 기사. 그래서 네. 그 기사 대목에 보니까 한동훈 측에서 나온 그 쌍따옴표를 보니까요.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고 했지 사직구장에서 아니고. 야구를 봤다고 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사직 동네에서 텔레비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내가 언제 구장에 가서 봤다고 직관했다고 그랬냐 이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눈을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제 눈을 의심해서 이거 왜 이렇게 행동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어쨌든 말이잖아요. 글이고요. 아니 심각한 명예훼손 디올백도 대통령 기념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저는 다 애교로 봅니다. 다. 근데 문제는 저는 그런 이겨먹기? 말을 해도 받아줄 거라고 그렇게 국민들 도대체 국민들 수준을 뭘로 보고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그 국민을 대하는 태도, 자세가 저는 정말 그거는 괘씸한 거죠. 국민이 그거를 그렇게 참 이제 그런 국민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막 짓거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또 그걸 받아주는 또 일부 분들이 계시고 거기다 대고 하는 소리죠. 그 논리로 만들어 주어서 이렇게 싸워라. 이런 얘기 나오면 이렇게 말하면 된다. 이것도 저는 이제 혹시나 본인의 성정이 이겨먹는 그게 아주 쩌들은 그건 열등의식입니다. 그런 데서 혹시나 비롯되는 장면인가 싶어서 또 여쭤봤고 이분도 안 바뀌시겠죠? 이제 이렇게 바뀌면 큰일 나죠. 계속 그대로 가야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뒤에 이제 여쭤본다고 했던 공부하지 않는 정치인은 더 특별히 공부가 필요하다. 그 정치인들 중에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제대로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선도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이고 해서 정치인에게 왜 공부가 필요한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정치인은 자기 글은 자기가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건 특히 대통령은 그 글을 쓸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쓰는 거죠. 그래야 되는 수준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지금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세상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우리가 이거에 대비하고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공부해야죠.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뭐 유튜브나 맨날 봐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얻고 판단하고 하면은 나라가 위태로워지죠. 그러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정치인들이 좀 우리 강 작가님의 말을 듣고 다들 이제 필수 도서 목록으로 우리 보좌관들이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원국의 인생 공부 꼭 우리
각 이제 의원이 되실 분들, 예비 후보들 필참해서 늘 이제 가지고 다니시면서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신간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오늘 정말 재밌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다만 저도 최경영 기자와 마찬가지로 이 영상이 널리 퍼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을 역임하셨고 이젠 작가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강원국 작가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